함께요, 독서말리.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햄버거를 자주 먹지는 않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를 청소년기 때 자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치 모양의 맥도날드 로고, 빅맥버거, 맥도날드 앞에 서 있는 어릿광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맥도날드 창업자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창업자 성함은 레이 크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 제목을 갖고 있는 레이 크룩 저자님의 맥도날드 창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때 맥도날드 창업자는 50세 넘어서 맥도날드 열었다잖아 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회장님이 한 50세쯤에 갑자기 맥도날드 사업을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맥도날드가 탄생하기까지 레이 크룩 회장님이 멀티믹서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세일즈맨으로서 살아온 그 열정이 요식업에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국제적인 기업을 요술방망이처럼 한 번에 일으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그만큼 치열한 노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이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 크룩이 맥도날드 형제의 햄버거 가게를 매수하면서 전미 체인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읽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원형을 만든 기업입니다. 책 속에 세 꼭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첫 꼭지의 제목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쓰레기통에 있다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집에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레이 크룩도 경쟁사의 쓰레기통을 뒤졌다고 합니다. 소제목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쓰레기통에 있다이지만 레이 크룩은 경쟁을 통한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쓰레기통에 있다. 투자에 인색하고 남에게도 인색한 사람에게 흔히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경쟁자의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경쟁자를 시기심으로 바라본다.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알아내려 하고 가능하다면 그들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 때로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쓰기도 한다. 다행히 우리 맥도날드 조직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런 유형은 우리와 맞지 않았고 오래 머물지도 못했다. 하지만 경쟁사의 스파이를 심어놓자는 제의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다. 세상에, 그러다 로널드 맥도날드가 이중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말란 법도 없었다. 여기서 로널드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의 어릿광대 마스코트를 가리킵니다. 그런 헛소리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경쟁사의 영업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그쪽의 쓰레기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나도 경쟁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다. 전날 고기를 몇 상자나 사용했는지, 빵을 몇 봉지나 사용했는지 알아보려고 새벽 2시에 경쟁업체의 쓰레기통을 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경쟁사와의 싸움에 긍정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우리의 장점을 드러내고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를 강조하면 경쟁자는 그것을 따라잡다가 제풀에 지치게 된다. 나는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
앞서 언급했던 프레드의 친구 조 포스트가 운영하는 미주리 스프링필드의 맥도날드는 주변 식당의 강력한 경쟁 업체다. 그가 큰 성공을 거두자 그 지역에는 맥도날드를 모방한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우리는 꼼꼼한 부동산 조사를 통해 좋은 입지를 찾아냈는데 그런 노력에 편승하는 경쟁자들도 많았음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들은 우리 매장 근처, 때로는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곤 했다. 조는 그들을 하나씩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경쟁 업체를 모방하거나 스파이를 심어 영업 비밀을 캐냈던 것이 아니다. 단지 대중들에게 맥도날드의 오랜 신념인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를 보여준 것뿐이었다. 실제로 경쟁사가 우리 매장에 스파이를 심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한 번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유명 회사 하나가 맥도날드의 영업 매뉴얼을 입수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 회사는 드라이브인 식당을 확장하면서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메뉴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쟁사가 우리 계획을 훔치거나 우리의 스타일을 모방할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까지 읽을 수는 없다.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우리의 발끝도 쫓아올 수 없다고 믿는다. 1960년 8월 30일 테네시 녹스빌에 문을 연 우리의 200번째 매장이 그 종류이다. 매장의 운영자는 해병대 소령 출신 리턴 코크런이었다. 몇 집 건너에는 서로 경쟁 관계인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남부에서 유명한 대형 체인이었다. 리턴이 맥도날드 매장을 오픈한 날 경쟁업체는 5개의 햄버거를 30센트에 파는 특별 할인을 발표했다. 이런 식의 할인 판매는 한 달이나 계속되었고 리턴은 햄버거를 팔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수익을 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사에서 햄버거를 포장해 그의 매장으로 와서 음료와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해 먹었기 때문이다. 리턴은 버텨보기로 했다. 경쟁자가 할인 정책을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할인 판매를 포기하는 순간 맥도날드의 매출이 바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리턴의 예측과 달리 경쟁업체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로운 특별 할인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햄버거, 밀크쉐이크, 프렌치 프라이를 각각 10센트에 내놓았다. 이번에는 리턴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는 녹스빌 마케팅 앤드 세일즈 경영자 클럽의 회장이었다. 그것의 동료 몇몇이 경쟁사의 전략을 알고 격분했고 그중 한 변호사가 귀뜸하기를 체인 내 한 매장이 가격 할인을 통해 경쟁사를 몰아내려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연방거래법 위반이라고 했다. 덧붙여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다. 리턴 코크런이 시카고의 내 사무실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의견을 물었다. 이 전직 해병대원은 군복무 중에 별의별 거친 소리를 다 들었겠지만 그날 오후와 같은 혹독한 충고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리턴, 남들이 중구난방 떠드는 소리에 그렇게 휘둘리면 어떡합니까? 물론 소송을 하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신념을 말하자면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자유기업 체계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부에 떠넘겨서 경쟁 업체를 물리치느니 파산하는 게 나아요. 더 좋은 15센트짜리 햄버거를 만들거나 더 나은 상인이 되거나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깨끗한 매장을 만들어서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면 파산을 선언하고 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간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밝히기를 리턴은 그때 한시라도 빨리 테네시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후로 경쟁사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는 더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현재 녹스빌에 10개의 맥도날드 매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는 테네시 대학 전국 동문협회의 회장이다. 그곳에서 종종 마케팅 강연을 하는데 특히 자유기업 체제의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로한다고 한다.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소송하기보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햄버거와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에서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맥도날드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말은 또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었습니다. 굉장하죠? 두 번째 꼭지는 성공에 필요한 단 한 가지 힘, 투지라는 제목입니다. 성공에 필요한 단 한 가지 힘, 투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온갖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합류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강의하던 대학 교수를 비롯해 판사, 은행가, 유대교 랍비, 공인회계사, 의류사업가, 치과의사, 박사 등 각양각색의 전직을 배경으로 하던 이들이 맥도날드와 손을 잡았다. 미국 대령 농구 스타와 축구 선수도 우리의 가맹점주가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여러 인종과 문화가 뒤섞인 도가니라고 표현한다. 맥도날드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도가니가 아닐까? 이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고 맥도날드가 번창하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타고난 소질도 교육도 아니다. 바로 투지이다. 밀고 나가라. 세상의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능으로는 안 된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다. 천재성도 소용없다. 이름값을 못하는 천재가 수두룩하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고학력의 낙오자로 가득하다. 전능의 힘을 가진 것은 끈기와 투지뿐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위의 훈계 속에 모두 담겨 있다. 사업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머리로도 성공할 수가 있고 기회나 운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 대성을 이루는 건 끝까지 일어나가는 힘, 결국 투지가 아닐까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세 번째 꼭지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음 2편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편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석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따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2편에서 만나요.